전 사실 유희열 씨의 라디오 천국의 오랜 팬입니다. 제가 그 K본부에 있을 때 퇴근을 하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그 회사 앞에 유희열 씨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라천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가서 사인을 받고 싶었는데 왠지 쑥스러워서 지나가는 척하며 사진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랄까, 그 라천 같은 라디오가 없었는데 그런 방송이 생긴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라천민이라고 했거든요. 라디오 천국을 듣는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정말 거의 매일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혼자 방구석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왜 극장에 정말 멋진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 영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처럼요. 그런데 끝이 났어요. 그래서 군 리스너는 끝없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안 들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주드 프라이데이 인생을 건 라디오 군 리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근황이라고 해봐야 늘상 그런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왕 인생을 건 라디오를 하는데 가끔씩은 이런 일기 같은 방송도 제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현재 네이버 웹툰, 네이버 금요 웹툰에 진눈깨비 소년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130화가 올라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장기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에서 만나다, 제 데뷔작인 길에서 만나다의 연재가 결정되었을 때 제작팀에게는 제가 200화를 연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화에서 끝냈거든요. 진눈깨비 소년의 경우에는 사실 35화짜리 기획서를 보내놓고서 무려 135화를 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랄까,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별 생각 없이 계속 연재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안을 얻고 그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언제 종결이 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단행본 때문에 그러신 것들 같아요.
길에서 만나다도 그 연재가 종결된 이후에 단행본이 나왔기 때문에 진눈깨비 소년도 어서 완결이 돼야 단행본이 나오고 또 완결이 나야 웹툰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진눈깨비 소년은 연재 중에 아마 단행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초쯤에 단행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연재가 될지는 저도 그 안개 속에 저쪽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라서 딱히 언제쯤 끝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지금 듣고 계신 군 리스너를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리스너의 사연을 남겨주신 분 중에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글을 골라서 그림으로 또 그려드립니다. 그 그림은 그라폴리오에서 연재 중입니다. 그라폴리오는 사이트 이름이에요. 네이버에서 그라폴리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라폴리오에 들어가셔서 주드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시거나 군 리스너를 검색해 보시면 그 이전에 연재되었던 사연들과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남기시는 방법은 가장 최근에 연재된 군 리스너 그림 아래에 댓글창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사연을 남기기 어려우신 분은 제 카페, 네이버 카페에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카페 이름은 카페 길만입니다. 역시 네이버에서 한글로 카페 길만을 검색하시거나 군 리스너를 검색하시면 그 카페 카테고리 내에서 어렵지 않게 군 리스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소함과 비밀 사소함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뭐 꼭 사연이 아니더라도 시도 좋고요. 일기도 좋습니다. 어떤 글이든 남기시면 제가 보고 읽어드립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인도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만화가로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기회로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떠올리실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무척 커요. 네, 무척 커서 제가 사는 쪽은 뭐 도시라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고층 빌딩이 없고 그런 것만 제외하면 뭐 비슷해요. 좀 다른가? 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비슷해요. 어쨌든 저는 인도가 무척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일단 외국이라서 좋아요. 언어는 영어를 쓰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진 않습니다. 다행인 건 여기 인도 사람들도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법이 좀 틀리는 건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말인데. 저희 힌디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저만의 문법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던지기식 영어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그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문법을 공부했지만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맨투맨 성문 기본 영어를 열심히 보았지만 아마도 저희 문법은 스트라이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볼이거나 파울이 많을 텐데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저는 대충 말합니다. 그럼 대충 알아듣고요. 그럭저럭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구를 하듯이 캐치볼을 하듯이 말을 하고 삽니다. 사실 그래서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로 밖에 잘 나가진 않아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왜 외국이 좋냐고 물으신다면 이걸 방해라는 표현을 쓰면은 조금 친지분들이나 친구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작업에 있어서는 방해가 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친지나 지인의 결혼, 장례식, 명절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뭐 아직 그럴듯한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전화도 별로 안 옵니다. 스팸 문자만 좀 오고 하루에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인도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한 3일 전에 모디 총리가 깜짝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인도 화폐는 물론 동전이 있습니다만 동전은 50루피까지 있고요. 50루피가 있나? 없구나. 5루피까지가 있군요. 5루피까지 있고 지폐가 10루피, 20루피, 50루피, 100루피, 500루피, 그리고 1000루피가 맥스입니다. 그 인도 돈으로 100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되고요. 제일 큰 화폐가 1000루피니까 17,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500루피 화폐와 1000루피 화폐를 유통 금지시켰습니다. 유통 금지가 뭐냐면 가게에서 더 이상 500짜리 루피와 1000루피짜리 루피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원권과 그렇죠. 5천원, 만원권, 5만원권을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날부터요.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도 안 받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카드는 받습니다. 카드는 받고 은행에서 새 지폐,
새 지폐는 2000루피짜리 지폐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100루피짜리 지폐와 2000루피짜리 지폐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은행 앞을 지나가도 아주 인산인해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아직 저도 현금을 교환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은 지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목적이라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도 모디 수상의 그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별 불만들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인도 친구들도 그 지폐들을 땅에 많이 묻어 놓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요. 아마 외국에서 휴양을 보내고 있던 인도 부자들이 땅에 파묻어 놓은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했네요. 뭐 어떻습니까? 방송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진눈깨비 소년 굿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눈깨비 소년에 등장하는 은희수 감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 데뷔작인 길에서 만나다의 단행본이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쇄 용지를 받았는데 책 판매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진눈깨비 소년 단행본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제 꿈에도 소원은 언제나 인쇄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네이버 웹툰에서 나오는 원고료와 이러한 상품들의 저장료 뭐 이러한 것들로 근근히나마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소원을 푼 남자이기도 합니다. 부럽죠? 네, 저도 제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진소 그림이 들어간 핸드폰 케이스가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현재 총 12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소 일러스트 포스터도 판매 중입니다. 35종의 포스터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진소 엽서집은 완판되어서 더 이상 구매하시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해당 제작사에서 다른 제품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진소 캘린더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소 고가였는데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저는 겨울 동안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진소 파우치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림들을 몇 개 골라서 제작사에 보냈습니다. 파우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가끔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들어온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블리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었고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렸는지 2년 동안 18, 19, 425명의 여고생들의 언니이자 친구가 되어주셨죠. 19에나 하루 2번 부활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백열등을 밝게 틀어놓은 닭장, 야간 자율학습으로 밝게 불이 켜진 교실은 저에겐 그렇게 끔찍한 닭장이었습니다. 도망치게 해달라는 저의 말에 거의 매일을 손을 붙잡고 같이 운동장을 돌아주고 입시 속에서 불안해하는 저에게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다독여 주셨죠. 우리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앉아있는 교실을 상상도 할 수 없다던 말이 진심이었을까 싶게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수를 준비하면서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스승의 날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지만 나는 늘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서 나올 때 무너져 내릴 내 마음이 겁나 가질 못했습니다. 괜히 밤늦게 우연을 가장해 모교에 찾아갔어도 선생님을 만나고 오질 못했어요. 19. 선생님이 퇴근하고 떠나는 차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공부했던 주차장 쪽의 창가만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입시에 실패한 내가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부재를 선생님이 너무나 두려워했을 때부터 선생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언니였고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어린이였는데 20살이 되어 만난 자유로운 세상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님이 너무 아파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고백하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우리들의 어린 왕자였고 남쪽이었고 내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 네. 그래요. 당신은 진짜 우리들의 남쪽이었다라는 표현이 멋지네요. 선생님.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참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떠올려보면 인생에 있어서 몇 차례 그 전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술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5월쯤 됐을 거예요. 판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성함이 김남홍 선생님이에요. 춘천 소양중학교에 계셨는데 하여튼 따귀를 잘 때리는 선생님입니다. 그때는 참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이 많았어요. 저도 열심히 맞았는데 선생님이 미술 시간은 이제 2시간짜리잖아요. 야외 수업이 많았는데 야외 수업이라고 해봐야 건물 바깥에 있는 커다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플라타너스였을 거예요. 그 커다란 나무 밑에서 이제 반 아이들 한 45명 정도 됐겠죠. 그 남자애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판화에 그림을 스케치북에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뭐라 그랬더라?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던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주드입니다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미술실로 오래요. 미술실이 그때 그 지하에 있었어요. 무슨 지하에 교실이 있냐 싶지만 아무튼 지하가 있었고 그 예전 서양중학교 별관에 그 옆쪽으로는 체육 도구들 있잖아요. 뭐 매트리스라든가 뭐 공이라든가 한쪽으로는 그게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어, 실기실이 있었어요. 미술 도구실이었겠죠 아마. 거기에 갔더니 그날인지 그 전날인지 저처럼 이제 픽업을 받은 또 한 명의 친구와 제가 이제 모였죠. 모였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미술을 할 생각 있냐고. 미술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선생님이 학생 주임이었어요. 전교 학생 주임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몇 가지 특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혜는 미술이 올 A로 나갈 계획이고 또 뭐래더라? 보충 수업을 빼준다던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그래 맞아. 보충 수업을 빼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 보충 수업을 빠지고 그 시간에 이제 실기 대생이죠. 대생을 그려서 어, 시 실기대회, 춘천시 실기대회에 출전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미술 인생은. 근데 그 선생님이 참 뭐랄까 좀 시니컬했어요. 뭐 인생이라든가 사회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코도 숨을 쳤어요. 그러면서도 그 그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낭만적인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야, 멋지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아무튼 저는 사실 뭐 그림은 열심히 안 그리고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매일 만화책을 압수해서 그 미술실에다가 아, 숨겨두었는데 전 뭐 만화책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그 수학 선생님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싶었나 봅니다. 어,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수학 따위는 못해도 된다고 대신 비겁한 지식인이 되지 말라며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사회에 대해서 뭔가 깨우침을 얻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많은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니까 많은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게.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비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의 내일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오가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보다 더 길더라도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싶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다. 30분 만나러 30분 버스를 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던 길이 그렇게 설레었었다. 효율적이지 않다며 핀잔을 두던 내가 참 메말라 보였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나는 그때의 감정이 지금 너와 오버랩 되는 것이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너를 만나는 길이라서 따뜻한 시간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게 나는 행복하다. 또한 고맙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떠올리게 해주는 내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 글을 읽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란 뭘까요? 어쩐지 이 글이 주문이 되어서 좀 시간을 돌이켜보게 하는 어떤 그런 마법이 걸린 글 같아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그런 노래도 있고요. 뭔가 듣고 있으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좀 길어서 이 사연을 다 읽고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희덕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녀가 떠났다. 30이 되어 사귄 그녀도 떠났다. 그녀는 20대에 연애 때엔 들어보지 못할 말을 하고 떠났다. 아무래도 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할까봐. 내 나이가 30이구나. 새삼 다가오게 하는 말이었다. 그렇지, 이제 어릴 때처럼 마냥 좋아한다고 만남을 계속 가질 수는 없는 나이가 된 거지. 나의 20대는 찌질했다. 연애에 있어서도 학업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찌질한 나를 떠났다. 내가 좋아하던 여자도, 나를 좋아해 주던 여자도, 썸을 타던 여자도, 좋아하던 전공도, 내가 그토록 믿던 신도 나를 떠났다. 양을 찾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의 삶이 모두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 10년은 학교에서 보낸 10년이었다. 인터넷에서 모두 임무와 가선 안 된다는 인문대 대학원에 진학하며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남들보다 길어졌다. 그리고 막상 학교를 나오니 너무 초라했다. 친구들은 이미 잘 나가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번다. 무슨 일을 하던 돈을 잘 번다. 고등학교 때 쟤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생각하며 혀를 찬 녀석이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 작은 식당을 하는데
열심히 했고 제법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한다. 인문학을 하는 나부터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하지만 이미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쉽게 물들어 버린 거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며 열심히 글을 쓰던 나를 부정하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나의 10년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학원의 삶이 그리 낭만적이지도 못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전공책들을 읽는 재미로 들어간 대학원은 공부보다는 행정사무에 나를 맡겼다. 다행히 교수의 금전 요구나 무리한 노비 생활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저 학부 때보다 더 깊이 있게 책을 보고 있지 못한 느낌이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 그래도 평생 공부하는 학자가 될 것을 다짐으로 버텨냈다. 그런데 졸업 논문을 쓰다 보니 이런 다짐도 흐려졌다.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많이 보일 수 있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다. 나름 내 존재의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이야기했다. 힘들었다. 매일 밤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했다. 이제야 불안의 정체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다. 전엔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서 그저 계속되는 불안감에 휩싸여야만 했다. 뭐 내 불안을 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난 석사 나부랭이에 불과하니까. 연애도 만만치가 않다. 일단 천성적으로 좀 찌질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자존감이 없어서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까지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는 민감한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딱히 매력적이지 못한 성격이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좀 질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외모는 너무 남성스러운데 성격은 섬세하다 보니 이것도 매칭이 잘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우진처럼 근사한 말을 한다거나 말재간이 좋은 편도 아니다. 조용히 있다가 조금 아는 내용이 나오면 주절주절 거리는 딱 꼰대인 것만 같다. 게다가 금사빠다. 정말 최악이다. 넌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넌 너무 민감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민감한 성향은 어떻게 줄이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대체 자존감은 어떻게 올리는 것이려나. 30. 30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부인하는 숫자다. 한 330번쯤 부인당했으려나. 아니 350번쯤 되려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중딩 때도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다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나? 나의 30은 그렇게 어지럽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30의 끝자락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주는 마법 주문을 외웠다. 인도에 사는 유명한 마법사가 알려진 마법 주문이다. 주문도 생각보다 간단했다. 피식. 1년 동안이나 날 괴롭혔는데 단 2글자라니. 난 좀 거친 방법을 쓰기로 했다. 생각날 때마다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탕화면에 사진 파일을 놨다.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이 30에 혼동을 불어넣은 그녀의 얼굴 사진이다. 글을 쓰거나 교정을 보려고 노트북을 열 때면 준비하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피식거렸다. 그 파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열었을 때도 애써 당황하지 않고 피식거렸다. 한 350번쯤 피식거리자 숙련도가 쌓여서 레벨업이 되었는지 생각지 못한 효과들이 나타났다. 떠난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에게도, 연봉으로 나를 평가하던 사회에게도 피식거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찌질하던 20대의 나에게도 피식거릴 수 있게 됐다. 어휴, 찌질한 놈. 그래도 그땐 답이 없어 찌질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하네. 피식. 처음엔 그저 정신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피식거리다 보니 내가 맞서지 못하던 지난 날들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정말이지 피식거리는 건 마법의 주문이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한다. 피식거릴 뿐인데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참 묘해. 어쩌면 근사한 것 같기도. 굿모닝 혹은 굿나잇.